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널널한 개발자입니다. 오늘은 2024년 11월 8일 정오를 한 20분 정도 넘겼네요. 저의 의견이 궁금하다고 메일을 주셨는데 오늘 오전인가 주신 것 같아요. 근데 하던 일을 멈추고 빨리 답변을 좀 드리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 고민이 좀 해결이 날 것 같지는 않지만 해결의 방향으로 조금 다가가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던 일 멈추고 잠깐 마이크 앞에 앉았습니다. 아마 우리 채널에서 가장 자주 보이는 키워드 중에 하나일 거예요. 물경력자, 물경력이라는 단어. 이게 생기게 되는 원인들이 시퀀스가 거의 비슷합니다. 상당한 유사성이 있어요. 그 유사성이 있는데 우선은 좀 그 유사성의 어떤 기본 범주를 벗어나시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떤 분이신지 일단 그 내용을 잠깐 좀 소개를 해드리고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황 정보를 말씀해 주신 걸 보면 30대 중반이다. 나이는 제가 좀 구체적인 건 감췄습니다. 30대 중반이고 이제 비전공자하고, 그러니까 첫 번째 특징이 나이가 좀 있다는 말씀이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비전공자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국비학원이고, 그럼 아주 전형적인 어떤 시퀀스죠. 근데 여기서 조금 제가 좀 궁금한 게, 아마 만나서 얘기를 했다면 그래서 공부를 얼마나 했는가 기간에 대해서 물었을 것 같아요. 비전공자가 당연히 이제 학원 가서 처음 이제 개발 공부를 처음 시작했다라고 하면은 기간이라고 하는 게 이 학원 기간 따져봤자 6개월밖에 안 되거든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이제 비견해서 생각해야 될 게, 누군가는 4년 배운다. 이거 무시 못한다. 이제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해드렸어요. 만약에 진짜 6개월 덜렁 해놓고 만약에 그렇게 해서 이제 취업하신 경우다. 그러니까 대략 한 4년 전에 자바 백엔드 과정, 스프링 백엔드 공부한 다음에 취업을 하신 경우다. 그런데 그 기간이 겨우 6개월 뿐이다 라고 하시면은 일단 그 뒤의 내용을 볼 것도 없고, 왜 말씀드리냐면 이거는 일단 실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매우 부실할 게 너무 뻔해요. 그냥 부실할 거예요 아마. 그냥 그렇게 돼서 이제 이미 질문에서 물경력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근본적으로 약간 그런 거죠. 모래 위에 성을 쌓은 형태처럼 이미 본인이 이게 단단하게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식만 쌓아 올려가지고 취업을 하신 경우가 아닐까. 그에 따른 전형적인 어떤 형태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게 또한 확연히 드러나는 부분이 유지버스 전문 소규모 기업에 취업을 하셨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요게 조금 특이한데, 대기업 업무를 아웃소싱 받는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 대기업의 업무를 아웃소싱 받는다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요 기업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자면은 이 기업은 일단 이렇게 보입니다. 기술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 기술력이라고 하는 부분은 아예 없다시피 할 겁니다. 그러면 이 회사는 뭐가 있는 회사냐? 영업력이 있는 회사입니다. 사실 그 대기업을 고객 클라이언트로 두고 이 기업에서 주고 있는 업무만 잘 아웃소싱 받아서 산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생존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 문제가 없어요. 대기업이 잘 망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제 기업에 따라 좀 차이는 있겠지만 저 대기업이 원하는 것만 잘 맞춰주면은 이 생존 자체에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그러면 그런 영업이라든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 누구냐면 당연히 이 기업의 어떤 임원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이분들의 만약에 이제 제 추론이 맞다면, 그래서 이제 생각하는 게 영업이고 그 다음에 그에 따르는 영업이익이겠죠. 이익의 부분에만 아마 모든 관심이 가 계실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은 이제 항상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비용이라고 하는 것을 최소화하자. 이 관점일 거예요. 이 관점일 겁니다. 그 수준을 못 벗어나는 분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 아웃소싱 받아가지고 시스템 뭔가 운영하면서 관리하고 계시는 걸로 보인다.
그러면 여기서 일단은 제가 앞서 이제 6개월 이야기 꺼낸 이유는 뭐냐면 본인이 그러니까 어떤 자격 요건이라고 할까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그렇게 자격 요건이 좋지 않음에도 이 기업에 취업에 성공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저 기업이 원했던 인재상은 뭐냐면은 최소 비용 최대 효과를 내줄 수 있는 인원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인사관리 개념에 있어서 뭐라고 그럴까, 이 사람의 어떤 커리어라든가 이런 거에 당연히 신경 안 쓰는 회사고요. 그걸 쓸 이유가 없죠. 왜냐면은 이 회사의 어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비용 최소화니까. 그러면 사실 이런 관리라고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비용이라는 게 싹 다 뭐로 봐야 되냐면 인건비예요, 인건비. 그 다음 또 들어가는 비용이 뭐냐? 영업비예요, 영업비. 그러니까 이걸 최소화하기 위한 회사일 거예요. 네,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기업인 경우에 이제 뭐 어떤 특징이 있냐면, 그러니까 직원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 직원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관점에서 보냐면은 동반자라는 개념 절대 아니고요. 정말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소모품으로 볼 겁니다. 그러니까 따지는 게 뭐냐면 가성비예요. 인건비 대비 퍼포먼스를 내주는 소모품인 거죠. 예, 더군다나 요즘 경기도 안 좋고 하니까 뭐 심지어 그 생각도 있을걸요? 본인이 그래도 연차가 좀 있잖아요. 연차가 지금 있으니까 연차가 좀 있죠. 연차가 좀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면 이게 또 이제 연봉이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이 연봉이 올라갔을 텐데 만약에 이제 연봉이 올라갔다고는 하지만 새로 신입 사원을 뽑았는데 지금 질문을 주신 분을 대체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선다면 이 비용 최소화 관점에서 본인을 내보내려 할 수도 있어요. 소모품이니까. 정말 냉정하게 말씀드릴 거예요. 아마 관점이 그럴 겁니다. 굉장히 그럴 가능성이 높다. 본인이 이제 취업을 했을 때, 입사를 했을 때, 참 근데 우직하게 열심히 일을 하신 것 같아요. 기존 인력이 퇴사했다. 뭐, 퇴사 사유는 뭐 지금, 네, 제가 말씀드린 이 상황인 거니까 이제 여기서 내가 뭘 어떻게 돼볼 수 있는 게 없구나. 뭐 퇴사하셨겠죠. 뭐 그분의 퇴사하신 분의 뭐 그 상황까지는 모르겠으나, 이게 이제 무슨 정수기 필터 걸듯이 회사 입장에서는 누가 나간다고 하니까, 아, 그래? 그럼 잘 됐다. 야, 이참에 야, 신입을 뽑으면은 인건비가 더 싸지겠네? 잘 됐다. 야. 근데 인수인계 적당히 하고 나가라. 뭐, 이랬을 가능성이 높다. 일단 이런 경우에 이제 말이 좋아 유지보수지, 이걸 나쁘게 말하면 소위 땜빵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입사는 나 백엔드로 자바 백엔드 개발자예요 라고 입사를 했는데, 아, 너 그러면 웹을 알겠구나. 임원분들의 사고방식. 네, 그 프론트 백엔드 구분을 안 해요. 네, 별로 안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백엔드인데, 아, 그러니까 너 웹을 알아 몰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거 할 수 있어 없어? 뭐 별로 어려운 거 아닌데 할 수 있어? 오케이. 이런 거거든요. 거기다 대고 이제 기술적 답변을 하면 서로 피곤해집니다. 뭐가 피곤해지냐면 업무가 늘어요. 그러니까 너 그거 안다는 거야, 모른다는 거야. 그래서 업무가 된다. 네, 그런 단점이 있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 바람에 이제 독학을 열심히 하신 다음에 수정사항 간단한 거 유지보수 업무까지 이제 본인이 떠안게 됐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2년차 때는 갑자기 너 그때 리액트 한번 그런 거 해봤으니까 그걸 알지? 그럼 리액트 네이티브도 잘하겠네? 이렇게 되면서 앱 개발도 하라고. 그래서 5개월 동안 독학도 하시고 개발도 해가지고 일단 앱은 출시했다. 이게 사실상 이제 유일하다고 할 수 있는 유일한 개발 경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게 사실상 유일한 개발 경험에 된다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직이다라고 하는 것에서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게, 지금 경력이라고 하는 부분을 포기하시는 게 방법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그러면 스프링에 대한 이해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없거든요.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교육센터 다닐 때 공부는 했는데,
이 공부한 뒤로 이걸 제대로 써먹어 본 적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뭐 이런저런 거 찾아가지고 타임립 가지고 뭐 화면 고치고 쿼리 좀 손보고 앱 소스 수정해서 뭐 배포하고 뭐 이런 거를 하고 있는데, 심지어 앱은 본인 혼자 하고 있고 웹이라고 해봤자 이제 요런 내용도 사수한 분하고 협업해서 같이 둘이 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뭐 구조를 따지거나 뭐 내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의 어떤 특수성이 뭐가 있고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겠다 이런 고민을 했을 리가 없단 말이에요. 물경력이 맞고 이 경우라면은 제가 보기에 경력직 이직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이거는 인정해 드릴 수 없는 이런 경력이에요. 대부분의 경우.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그 본인이 생각하는 것처럼 개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지금 오히려 차라리 리액트 네이티브 저 써봤어요 해서 왜 프론트 개발자로 가시면 모를까, 백엔드 쪽으로 지금 이직을 하면서 나 경력자로 인정해주세요 이래버리잖아요. 그러면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다. 취업이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한 냉정한 뭐 생각을 본인이 이미 하시는 것 같아요. 그건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이직을 생각하게 된 계기가 좀 재밌는데, 상급자의 폭언이 있었다고 이제 농담으로 협박하시는 상급자들 꽤 많죠. 네. 너 그런 식으로 하면 내일 의자 뺀다 뭐 이제 농담, 던진 놈은 지가 농담이라고 던지죠. 네. 아이고 참네. 네, 원래 그런 겁니다. 다 그래요. 네, 꼰대들이 그렇죠 뭐. 저도 이제 꼰대지만 뭐 아무튼, 심지어 이제 성희롱 발언까지 있었다고. 아마 이래서 이제 적응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신 것 같아요, 이 회사 분위기가. 그래서 이제 이직을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일단 딱 제가 이직 생각하게 된 저는 이 이유, 이걸 계기라고 할게요. 이 계기가 어떤 트리거가 됐을 수는 있겠으나 이 분위기 때문에 이직을 한다라는 것이 조금 마음에 걸립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이유라고 언급한 것조차 해도 소위 기술은 없어요. 내가 이 회사에 있어봤자 나한테 득될 게 없겠네, 내 커리어에 도움이 안 돼, 이런 생각을 처음부터 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일단 처음에 취업이 된 것으로도 너무 행복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어떻게든 생존만 하자, 여기서 나는 잘 살아남으면 돼 정도의 생각을 하셨던 게 아닌가, 처음부터. 그런 느낌이 좀 있다. 예. 그래서 이제 나 이직해야지 하고 내가 생각을 해봤더니, 아 진짜 내가 봐도 내세울 경력이 나한테 없다. 그래서 이제 좌절하게 됐는데, 주변에 이제 물어볼 데가 없어가지고 저한테 메일을 주셨다라고 했어요. 정말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상태에서는요, 일단 신입으로 지금 갈 생각을 하시는 게 좋겠고, 그리고 좀 권해드리고 싶은 건, 일단은 분야를 좀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야, 그러니까 웹에 이제 백엔드 뭐 자바 기반 개발을 이걸 가지고 이제 국비 교육을 받으셨는데, 이거 말고 프론트 쪽으로 아예 전환하는 것도 한 번은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 그나마 여기에는 경험이 있잖아요. 그나마의 경험이라도 있으니까. 차라리 지금이라도 6개월짜리 국비 교육을 다시 프론트 쪽으로 간 다음에 이 경험을 살려가지고 교육 받으시면은 아마 교육 성과도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한번 만들어 봤잖아요. 그러니까 강사가 하는 말이 잘 들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직을 하셔야 된다라고는 하지만, 이직을 바로 지금 내가 나가서 바로 돈을 벌어야 될 가능성이 되게 높겠지만, 그거보다는 학습을 어떻게 채워가지고 이직할 건지 그걸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지금 상태에서 이직이 설령 성공한다 하더라도, 지금 만약에 성공을 하죠? 그러면 가서 맡게 될 업무가 지금과 크게 안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뽑는 회사도, 나를 뽑아주는 회사도, 네, 그렇게 이렇게 좀, 네, 지금 다니시는 회사랑 크게 다르지 않은 이유로 뽑아줄 거란 말이죠. 그렇게 된다면 나의 업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이게 뭔가 개선이라고 말할 만한 부분이 생길까? 이게 없을 것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나 자신의 문제가 이미 확인이 된 것 같은데 라고 하시는 그 문제가 이직이 설령 성공한다 하더라도 계속될 거란 얘기죠. 그리고
지금 본인이 참 메일에서 또 요렇게 주시는 경우가 흔치 않은데, 이게 자기 비판을 이미 자기 비판이라고 해야 돼, 검증이라고 해야 돼, 이런 걸 이미 하셨어요. 이력 전반이 간단한 수정사항 및 유지 보수니까 한마디로 경력 부족, 다른 말로 실력이 부족한 거죠. 그게 원인이다라고 스스로 지목을 하셨고, 예, 맞아요. 그 다음 협업을 한 게 아니죠. 유지 보수만 했으니까 협업의 대상이 아닌 거죠. 개발을 할 때 협업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경험은 지금 당연히 있을 리가 없는 게, 갔던 회사에서는 원래 있던 분 나갔고, 그 협력하고 있다는 어떤 다른 분 한 분도 어떤 걸 만들어 나가기 위한 협력이 아니라 유지 보수 과정에서 그냥 그 현행 상황을 공유하기 위한 정도의 협업만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안 되는 거죠. 그걸 경력으로 말씀드릴 만한 것도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스스로 게을렀다, 내가 사이드 프로젝트를 한 것도 아니고 기술 블로그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실력도 안 되고 협업 경험도 없고, 그 뭐 내가 이제 다른 기술 블로그라든지 뭐라든지 뭐 차별화 전략을 뭔가 했던 것도 아니고, 그럼 이렇게 해서 요거 냉정하게 얘기할게요. 그럼 이제 지금 이 말이 얼마나 지금 무서운 말이냐면, 쉽게 말해서 나는 경력만 있을 뿐이지, 그러면 실력이라고 하는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내가 경험이라고 말할 만한 것도 쌓은 적이 없다라는 얘기로 됐거든요. 그러면 내가 학습이라도 제대로 해왔냐? 그동안 내가 근무하는 동안 학습이라고 하는 것 부분도 거의 안 하신 것 같고, 그러니까 이 부분도 이제 애매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4년이라는 말 빼고 이게 없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제가 정말로 묻고 싶은 게, 그러면 신입하고 뭐가 다르죠? 이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어디에다가 이제 이력서를 넣으신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네,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그러면은 지금 그냥 신입이지 뭘 다른 지점을 말씀드리기 어렵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직 그 전에 학습 계획을 먼저 세우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근본적으로 본인이 지금 나의 문제야 라고 하신 거는, 일단 그나마 다행인 건 문제 상황에 대한 인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이제 부분에 있어서 이거 빨리 찾으세요. 이거 공부를 해서 뭔가 개선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백엔드로 가시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든 프론트 쪽으로 가시는 걸 좀 권해드리고 싶은 게, 그 백엔드 쪽으로 국비교육 받으면서 공부만 했지 경험이 아예 없다, 살릴 만한 게 없다라고 한다면, 그나마 지금 이력서에 한 줄 넣었을 때 오히려 조금 뭔가 해볼 만한 게 이런 부분이겠죠. 프론트 부분, 그 다음에 만들어 부분, 이런 정도가 아닐까 싶거든요. 어떻게 해서든 조금, 네, 일단 분야부터 좀 생각을 좀 재검토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예 신입으로 갈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저한테 마지막으로 하신 질문이 이런 거였어요. 경력직, 이직도 코딩 테스트를 알고리즘 이런 거 코딩 테스트 보냐, 이런 거를 이제 질문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요즘 뭐 불경기에 뭐 회사가 작아도 지원자가 몰리고 이런 상황이라 거르기용으로 코딩 테스트가 많은 것으로 지금 알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도 그렇고요. 심지어 이제 그 경력을 가지신 분조차 경력을 속이고 신입 지원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그런 어떤 좀 안타까운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내가 코딩 테스트를 이제라도 하긴 해야 되겠는데, 그냥 단지 사고력 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코딩 테스트를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경력직, 이직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느냐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질문 자체가 오류가 있다. 네, 지금 제가 보기에는 경력직, 이직이라는 이 타이틀은 빼시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지금 상태로는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어쨌든 지금 이 질문,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부연한 내용, 큰 규모의 회사를 원하는 건 아니지만, 네, 코딩 테스트를 보는 기업이 많아 보이고 어쩌고 뭐 이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게, 뭐냐면 이제 개발자로서 내가 살아가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개발자로서의 어떤 경쟁력도 좋고요. 뭐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이런저런 얘기는 하나도 없고 뭐 기술에 관한 얘기가 지금 제가 보기에는 없어요. 그냥 저는 밥벌이가 필요해요 정도로밖에 안 들린단 말이에요. 이게 또 욕 좀 먹게 생겼는데 근데 그냥 나오는 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지금 그렇게 돼서는 그러니까 나는 그냥 그 월급이 필요해요 라고 들린단 말이에요. 지금 질문 자체에서 느낌이 그래요. 아, 제가 해보니까 지금 스프링 너무 재밌고 원래는 스프링 하다가 제가 프론트를 우연히 만지게 됐는데 너무 재밌던데요. 이렇게 나가도 시원찮거든요. 저는 그냥 월급만 주시면 조용히 잘 참고 일합니다 라는 정도의 어떤 느낌이란 말이죠. 이렇게 가시면 이거는 또 갈 수 있는 회사가 너무 제한적이고 또 유지보수하는 회사로 갈 가능성이 너무 높다. 아무튼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이직을 결정하신 건 제가 보기에 잘하신 결정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금 이제 30대 중반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지금 늦은 거냐 그걸 오히려 따지는 게 현실성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나는 지금 늦었는가 라고 이제 시기적인 늦었느냐 이런 얘기를 하자면 요거 애매합니다. 네. 근데 늦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이제 좀 애매해요. 왜냐면 어쨌든 경력이 있는 건 있는 거니까. 어쨌든. 그래서 오히려 지금 조금 생각 좀 하셔야 될 게 요거 부분도 포장을 좀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있다. 내가 조금 남들보다 약간 늦었다. 그리고 내가 유지보수 전문으로 했다라는 것에서 이제 약간의 이제 이걸 오히려 포장을 하자면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저는 개발만 전문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저는 개발도 하지만 어떤 그 고객 대응이 된다. 이 고객 대응 경험이 있다라는 점을 조금 어필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고객과 나는 소통을 하면서 뭐 블라블라 하여튼 좀 포장을 좀 어떻게 하든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진짜 좀 고민해 보셔라. 공부한 다음에 프론트로 아예 전환하는 거는 어떠실지 이런 점도 따져보셨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지금 네, 마음이 복잡하실 것 같아요. 마음이 복잡하실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드린 것은 하나의 진짜 단순 의견에 불과하거든요. 그 다음에 겨우 지금 메일 하나 받은 거잖아요. 그 메일 하나로 그 질문자 분의 사연을 보내주신 분의 상황이 다 파악된다고 보기는 어렵죠. 매우 제한적이고. 그래서 뭐 이제 만약에 이제 좀 라이브 방송 같으면 이건 이랬어요. 제가 거꾸로 묻고 어땠어요? 묻고 피드백을 받으면서 제 의견을 조율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하는 상황인 것은 조금 아쉽죠. 네, 아무튼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어쩌면 조금 독하게 이렇게 직설적으로 제 의견을 드리는 이 내용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예요. 지금 결론은 이제 취업을 하시고 싶은 거잖아요. 이직으로 인한 이직에 따른 취업을 하시고 싶은 건데 그러면은 내가 거기서 경쟁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경쟁력이라는 걸 어디서 찾으실 건지 그거부터 빨리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 예. 지금 그 부분을 본인 스스로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뭐 별 지금 상황 봐서는 특별한 거는 없는 상황이므로 코딩 테스트 준비도 하시긴 하셔야 될 텐데 예, 코딩 테스트 준비도 하시긴 하셔야 되는데 내가 어디서 경쟁력을 낼 수 있는지 이거부터 스스로 좀 생각을 빨리 하시고 이걸 가지고 방향을 먼저 잡아야 돼요. 그리고 항상 고민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나 월급만 주시면 성심을 다해 일하겠습니다. 안 뽑는다니까요. 그런 자세면은. 그러니까 내가 왜 너네 회사가 원하는 내가 당신이 찾던 그 인재가 맞다라는 어떤 그런 걸 증빙할 수 있는 뭔가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경쟁력이라는 게 이거예요. 이거 내가 당신이 찾던 그 인재 맞습니다라는 증빙. 그걸 내가 가진 현재 상황에서 이게 어떻게 여기에 가까워지거나 그 요건을 채울 수 있느냐 이 싸움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거듭 또 말씀드리게 됩니다. 차라리 학습 계획을 세우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희망이 없는 상황은 아니다. 절망할 것까지는 아닌 것 같다. 가능성이 아예 지금 없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이걸 좀 권해드리고 싶은데 SI 업체 쪽으로 좀 알아보세요. 여기는 기계적 개발을 하거든요. 실력이, 그러니까 다른 의미의 실력이 또 늘어요. 그래서 지금 유지보수는 앞으로 절대 쳐다도 보지 마시고 일단은 그 SI 업체로 좀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또 주의하실 게 뭐냐면 이 SI인데 여기가 파견이 만약에 위주로 되어 있는 회사다. 그러면은 그거는 좀 다시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러냐면 파견 가는 거면 유지보수일 가능성이 또 높아요. 그러니까 파견 가서 거기서 개발한다라 그러면 모르겠는데 근데 파견 가는 인원이 심지어 또 나 혼자다. 그러면 그런 건 또 안 됩니다. 네, 어쨌든 그 SI 업체로 가시라고 좀 의견을 드린 이유는 어쨌든 제가 보기에 개발을 본인이 아예 못하냐 그러면 내가 개발의 젬병이냐 그것도 아닌 것 같거든요. 어느 정도의 그 뭐라 그럴까 감이 있으신 분 같아요. 그러니까 독학해서 앱도 만들고 뭐 또 하셨을 건데 아마 본인이 해보면서 느꼈을 거예요. 생각보다 이게 되네? 신기한데? 나 능력이 좀 있는 듯 뿌듯함을 느끼셨을 수도 있을 것 같다. SI 사업도 그걸 어느 정도 느끼게 해줍니다. 그리고 거기서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코드를 만져보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본인이 지금 실력을 쌓는데 필요하지 않겠느냐 라는 의견을 끝으로 또 드려봅니다. 하여튼 잘 되셨으면 좋겠고요. 중요한 건 내 자신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그리고 이렇게 또 용기 내서 질문도 하시고 여기저기 알아보시고 그런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잘 될 겁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 그 싸움인 거지. 네. 하여튼 이걸로 또 부족하다 싶으시면 저한테 메일 다시 보내주시면 제가 정리해서 제 의견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꼭 좋은 결과로 이어지기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